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쏟아지는 나이 17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학창 시절을 그 누구보다 값지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딱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 있어서 정리가 좀 차근차근 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중학교 때는 좀 추상적이었으면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좀 이 일을 하면은 내 인생이 더 즐거워질 것 같고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참 호기던 중에 제 손에 피가 조금 묻어나는 걸 알게 됐고 그 피를 보고 많이 힘들어버렸어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찾아가는 싱그러운 아이들. 그들의 풋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주의 한적한 들녘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인 학교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독일어과 1학년 친구들. 학생들이 독일어과에 진학한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훗날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온 친구도 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독일의 태도를 보고 정의를 배우고 싶어 선택했다는 친구도 있죠.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독일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모두에게 있다 보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배워가는 중입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독일어의 기초조차 몰랐지만 계절이 3번 바뀌는 사이에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할 만큼 실력이 늘었고 독일어만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죠. 중학교 때는 되게 딱딱하게 그냥 선생님 혼자 약간 일방적으로 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수업을 해주셨는데 이 학교 와서 되게 토론 형식의 수업을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업이라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가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수업 시간이 막 딱딱하지 않고 토론 형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알아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저도 신기해요. 아이들은 수업 외에도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분이니까 급박하니까 지금부터 시간 맞춰가지고 정확히 하는 거 연습해야 되거든? 알았지, 민주아? 그치? 그러면 이제 30분 정확히 스타트 재고 할까? 다 펼쳤어? 동준이부터 시작이지? 시작! 지금부터 2016년 7월 22일 공성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6 고압 1234 피고인 음용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치상죄 등 사건입니다. 여자애 소리쳤어. 근데 담배 때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저리가 그만해, 뭐 이런 소리야. 아이들은 사인이라는 범죄 과학 수사 심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나 과학 수사대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인데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파일링 실습도 하고 법과 관련된 캠페인도 벌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어요? 같은 분야의 꿈을 가진 아이들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 일도 많은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아이들은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본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7월 지역 예선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사인팀은 광주 전남을 대표해 나가는 본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밤잠 못 자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친구들의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거부사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증언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맞아요. 이상입니다. 솔직히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과 친구들인데 독일어과 친구들인 게 독일어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 맞추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일정도 대부분 수업도 막 독일어 심화 수업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과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성들이고 두 번째는 저희 학기 초에 월금 동아리 모집했을 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막 활동 같은 것도 해도 애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같은 관심을 가진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활동력도 높아지고 동아리의 그런 생기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학교 구석구석에 어둠이 내린 시간.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 동아리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춤 동아리 퀘스트는 춤이라면 자신 있는 끼 많은 친구들의 집합. 신입생 환영회를 비롯한 교내 행사에 단골로 출연하는 인기 만점 동아리입니다. 사인 동아리의 리더인 은수도 퀘스트의 멤버로 활동 중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엘라이가 있어. 몰라. 왜 이렇게 엘라이 진짜 걔? 무슨 엘라이 아니냐? 안 했어. 미안합니다. 시험 밑에. 시험 앞에 시험. 시험 몰라. 나 몰라. 까먹었어. 시험. 진짜 까먹었어.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원래 그게 있어. 미안. 그냥 아, 렌즈가 오늘부터 우리 나오지. 있어. 그럼 그거야. 안녕 뭘 죄송해. 야 우리 기억하지 말고 그냥 서서 해도 돼. 하루 종일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어쩌면 휴식보다 달콤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느끼는 또래의 공감대와 문화. 그것이 아이들을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고등학생이니까 무슨 예체능을 하고 공부할 시간에 누가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런 데 시간 투자를 왜 해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활동량을 늘려야지 더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지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야 더 공부에 집중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늦은 밤, 아이들의 하루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다시 모인 사인 멤버들은 영어 자율 토론의 시간을 갖는데요. 사형 제도를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The second matter is constitutionality. This is an unusually self-punishment. Unusually. 사인은 교내 자율 동아리라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활동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동아리 멤버들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해서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죠. 팀원 모두가 공평하게 의견을 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바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친구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이죠. 저희 막 진로가 다 비슷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동아리에. 그래서 그런 막 저는 수행평가보다 제 진로에 따라서 진로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활동이 별로 필요가 없어도 저희한테는 원래 딱 중요한 거니까. 전남외고엔 번호가 같은 선배들과 교정을 산책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난 이번에 영어 좀 잘 봤어. 오, 면목 없어 언니. 면목 없어. 괜찮아, 나 영어 항상 1학년 때 5등급 떴었거든. 나 1학년 때 나좀 심각해 이거. 근데 1학년 때는 괜찮아. 2학년이 쩔어. 왜냐면 2학년은 단위가 6단위 쓰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영어를 한 과목이 6번이거든. 나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근데 겨울방학 영어 빡세게 하고 와야 돼. 나 겨울방학에 엄청 영어. 야 근데 진짜 정수희 쌤이 2학년 얘기하면 진짜 1시간 진짜 해줘.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은 같은 반에서 이제 경쟁심도 생기고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말하면 좀 약간 자기 자랑처럼 느껴지는 고민들도 있고 진짜 저한테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은 내일들이 웃어 넘기는 고민도 있는데 이제 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이걸 진심처럼 받아들이고 되게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학생들은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복되는 수업과 자율학습에 고단할 때도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이 단어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오늘 영어 수업의 특징은 역할 바꾸기입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돼 교단에 서고 단어에서 문법, 퀴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풀어내죠.
어렸을 적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Like so walking to the road. 중학교에서 여기 올 때 장래희 와서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막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셀프 수업, 거꾸로 수업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낀 게 확실히 자율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 꿈을 찾아가는 과정도 훨씬 더 빨라지고 또 친구들하고도 선생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확실히 중학교 때 저 혼자서 결정하고 부모님 이렇게 강요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자율적으로 찾아보고 제가 먼저 막 도서관 가서 막 책들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확실히 중학교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모의 법정대회 본선을 앞둔 친구들이 순천법원을 찾았습니다. 판사복과 검사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실제 법정에서 긴장감 있게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하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지적할 사항 있으면 좀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행하시죠. 네. 지금부터 2016년 7월 22일 공정지방법원 제1형사 판사 역할을 맡은 동준이의 발언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그동안 연습해온 내용을 풀어냅니다. 모의 재판의 주제는 청소년 데이트 폭력인데요. 자신들에게 닥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10대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각종 법률 서적과 판례를 찾아가며 시나리오를 쓰고 오랫동안 연습했죠. 재판장님, 그렇다면 피고인의 현재 진술의 신비성을 탄핵하는 증거로서만 제출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증거 조사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부인하는 증거 외에 다른 증거에 대한 의견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분명히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야 뒤에 이제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기 모의 재판 대본에 나온 것 이외에도 다른 지식들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 관련된 진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 같은 걸 주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은영이가 언제중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마구 내뱉었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그 상황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더구나 며칠 전에 저를 강제로 추행했던 기억까지 떠올라서 저를 해치려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 대항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의해 상처가 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한참 다툼이 끝난 후에 출혈이 있었음을 인지했고 그 출혈은 당연히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 차후에 추측한 것인데요.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어 휘두른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30분 동안 진행되는 재판의 대사를 외우는 것부터 아이들에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감정이입해서 실감나는 연기를 펼치기까지 몇 날 밤을 지새는 열정이 필요했는데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온 아이들. 그들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친구를 얻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도 함께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판사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를 시켜준 덕분에 저런 자리에도 앉아볼 수 있고 진짜 원래는 법조인 쪽으로 꿈이 아니었는데 이제 해보고 나서 관심도 가지게 됐고 이제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제. 질문으로 이게 제일 크게 나왔는데 양형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양형을 하는 기준만 징역 2년 6월이랑 그리고 벌금형이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으로만 둬도 충분히 중한 죄가 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두 개 동시에 떨어진 경우는 없거든 거기. 네. 그거 말씀하셨지. 네. 그 이게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형량은 정해져 있거든. 근데 판사들의 예를 들어 이전에 판결했던 거 있지. 그걸 참고하거나 아니면 판사들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는 없는데 주로 보면 미니멈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 뭐 금고형을 해서 흔히 말하는 감옥에 가는 거, 그거 아니면 벌금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얼마나 뭐 중앙과 경험을 따져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 자기 의견을 검사 얘기를 뭐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대회를 코앞에 두고 시나리오 수정에 들어가야 하는 아찔한 상황. 처음 준비할 때부터 도움을 준 순천대 법학과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동생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선배들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모든 지식을 동원해 봅니다. 일단 너희가 바뀌는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돼. 솔직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데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런 대회 같은 거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솔직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저희 애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은 막 아 우리 진짜 너무 고생했다 이런 것도 있고 애들끼리 막 너무 잘했어 격려해주는 과정에서 애들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고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고 하는 편이라 저는 이렇게 대외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 기숙사는 고단한 몸을 누이는 공간이자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오늘 가준의 방에서는 미니의 요가 시범이 한창인데요. 친구들의 피로를 풀 미니의 특급 처방이지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기고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집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부대끼는 동안 하루 내내 짓눌렸던 긴장감을 털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너무 재밌다. 우선 여기서 연기자 되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변호사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이거 하면서 바뀌는 것도 맞고. 때로는 집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나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갈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늘 곁에 있는 친구들 덕분입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 멀리 무안까지 왔습니다. 형사가 보내준 자료, 그리고 검시관이 준 자료, 그런 자료들을 일일이 보면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것들이 맞는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 하나가 정말로 범인의 행동과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영화에서는 그 엄청난 프로파일러가 현장과 교차되면서 자기 책상 앞에서 일어나고 생각만 하면 아 그래 얘가 이런 거였지 라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막 미국은 과학수사대원을 꿈꾸는 가주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파일러와 만나고 직접 겪었던 일들을 듣는 순간은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경찰청 과학수사대원들에겐 기특하기만 합니다. 차고서 꾸벅꾸벅 졸면서 혹은 내가 운전해 가면서 현장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범죄 분석,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살인범의 심리는 뭘까? 살인범을 만나면 느낌이 어떨까? 정말 범죄 현장은 어떨까? 라는 아주 영화를 보고 꿈을 키웠던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프로파일러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그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수사대 버스에도 올라가 봅니다. 지문 감식과 혈흔 채취 등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버스는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보이잖아요. 그죠? 뒷면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꿈을 확정짓기에 아직은 어린 나이. 경험하고 느끼는 만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게 이맘때의 특권인데요. 오늘 아이들은 또 한 단계의 문을 넘어갑니다. 맨눈으로 보면 여기 와서 느낀 건데 프로파일러라는 게 이렇게 과학수사대 안에 포함되어 있을 줄 몰랐고 또 뭔가 과학수사 하면은 뭔가 과학적이니까 이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문과 쪽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심리학에 관심도 많은데 이게 프로파일러가 심리학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한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귀찮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일단 제가 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귀찮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그냥 잠이 좀 부족해도 막상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강의 듣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내가 공부하고 잠을 좀 더 자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리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을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더불어 해결해 왔고 관심 분야에 부딪혀보고 도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중이죠. 이들의 하루하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도전이자 학생이란 이름으로 가능한 열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먼저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원래 중학교 때는 말 그대로 약간 법조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링도 제가 되게 관심을 있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언론계 쪽에 그런 기자 방송 사업에서 일하는 것도 제가 관심을 있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진짜 예상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만 갔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물론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멋진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여쁜 아이들. 노력한 만큼 꿈은 아이들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도전과 패기, 열정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는 아름다운 아이들을 응원합니다.